저는 워홀로 캐나다에 처음 와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후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지 로펌에서 시니어 리걸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하면서 이민 이미그레이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시점에 캐나다에 오셔서 힘든 시기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캐나다에 오시려는 분들을 말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캐나다 이민국에서 강단 있게 저임금 스트림 LMI에 관련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캐나다 이민국이 아주 열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무섭게 발표가 된 정책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왜 우리는 이 폭탄을 피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컨설턴트이면서 캐나다 이민을 말릴 만큼 솔직한 것이 저의 장점이거든요. 시작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솔직한 캐나다 이민 정보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로웨이지 LMI를 더욱 어렵게 손을 보면서 이 스트림의 LMI 자체를 받지 않는 것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설마 이 스트림 자체를 통째로 중단할까? 했었는데 네, 시행을 하게 되네요. 자세한 변경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이 로웨이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급이 낮은 서비스 직종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웨이지로 구분되는 기준은 각 주마다 평균 시급이 있는데 그 시급보다 낮으면 로웨이지, 높으면 하이웨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2024년 4월 2일 이후에 각 주의 평균 시급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다. 그러면 로우웨이지로 분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높은 연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낮은 시급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든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사실 25불이나 30불 이렇게 시급을 받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LMI는 보통 서비스 직군에서 신청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직종이 이 로우 웨이지에 해당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림이 사라지게 되면 특히 비숙련직 포지션들은 LMI로 캐나다에 오는 것이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26일에 이 로우웨이지 LMI를 제대로 손을 보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이 정책은 9월 2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은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로우웨이지 스트림의 LMI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로우웨이지로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고 해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20%에서 10%로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농업, 식품 가공, 수산물 가공 같은 이러한 식품 산업, 건설 및 의료 분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직군들은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는 직군은 아니라서 이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로우웨이지 LMI를 받고 2년을 일할 수 있게 워크 퍼밋을 줬던 것을 1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일단 발표를 한 것은 이렇게 심플한데 그래서 변경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실업률이 6% 이상인 CMA 지역에서는 로우웨이지 스트림의 LMI를 접수를 받지를 않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CMA가 뭔지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설명해 놓은 자료를 간단하게 보면 심플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대도시권이겠죠. 그럼 CMI라는 것은 대도시라는 뜻인데 발표한 내용대로 이 지역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실업률과 상관없이 LMI를 받아줄 것인지를 조금 봐야 되고 또 언제적 실업률이 이 LMI에 적용이 될 것인지도 봐야 돼요. 실업률이라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LMI 프로세스 당시에는 실업률이 낮아서 진행을 했는데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내용은 이민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 LMI로 일하는 직원이 없는 고용주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업장에서 10% 이상 LMI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로우웨이지 LMI로 받은 워크퍼밋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서 LMI를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미 LMI를 받은 직원이 2명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둘 중에 누구한테 연장을 해줄 거냐 이거죠. 이렇게 제한이 걸리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사람이 필요한데 LMI를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이상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먼저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또 오랫동안 이런 정책을 유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용주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용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로컬이잖아요. 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LMI의 내용이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다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쉽게 바꿔줄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 같이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쉽게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지금 어렵게 된 정책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숙련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업장에 몇 명이 이 로우웨이지 LMI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비율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LMI를 받고 2년을 일할 수 있게 워크퍼밋을 줬던 것을 1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워크퍼밋 기간 변경에 대한 정책은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에만 잠깐 워크퍼밋의 기간을 연장을 해준 것이지 로우웨이지 LMI는 기본적으로 임시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LMI이기 때문에 워크퍼밋 기간이 원래 길지가 않았었어요. 2년을 주던 워크퍼밋을 1년으로 줄여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안 좋게 변하는 정책이 사실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PR용 LMI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은 뭐죠? 네, 로우웨이지 LMI에만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LMI가 로우웨이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PR용 LMI를 들고 오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쿡, ECE, 푸드서비스 슈퍼바이저, 편의점 슈퍼바이저 이런 직군들은 시급만 보게 되면 로우웨이지이긴 하지만 숙련직이기 때문에 로우웨이지 LMI로 신청을 하지 않고 PR용 LMI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된 내용들은 로우웨이지 LMI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숙련직으로 고용을 하려고 했던 고용주분들이나 이미 LMI를 PR용으로 받아서 입국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즉, PR용 LMI 신청이 필요한 업장,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지원자라면 지역이나 실업률과도 상관이 없고 인원 제한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 워크퍼밋은 계속 2년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PR용 LMI까지도 손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하시는 해당 주의 이민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하셔서 LMI는 그냥 진행을 하시고 이민법에 맞춰서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만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LMI 심사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만큼 LMI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발급을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도 LMI는 그렇게 쉬운 프로세스는 아니었거든요. 코로나 시절이 특히 쉬웠던 것이기 때문에 발급 기준을 코로나 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용주가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보였는지 사업장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코로나 이전 시절처럼 까다롭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MI 승인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PR용 LMI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대놓고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막거나 그들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겠죠. 캐나다는 미국과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최근 이런 국가들이 누렸던 혜택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내년 초까지 유지하려고 했었던 캐나다 내에서 비지터 비자를 워크퍼밋으로 바꿀 수 있었던 정책은 바로 중단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정책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에게는 정말 꿀 정책이었었거든요. 이 임시 정책이 사라지면서 비자가 필요한 나라 출신의 비이민자들은 원래대로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최근에는 학생 비자 승인율도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 이렇게 입국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BC주처럼 학사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방향도 발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정책들이 발표가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연방에서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정부 이민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되는 정책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기회를 앗아가는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학력, 경력,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된다는 소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양질의 이민자들을 받게 된다는 얘기겠죠. 캐나다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모든 나라가 조금씩 섞여서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하는 바이고 사실 이민자들을 걸러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정책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기를 바라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딱 맞는 이민 경로로 여러분께서는 어려움 없이 캐나다 이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